바닥에서 하시면 돼요. 바닥에서. 아, 바닥. 바닥에서 한번 해볼게요. 저요? 제가 약간 네, 선생님 해보세요. 네. 남성 호르몬 전문 관장님 모셨습니다. 근데 이게 오피셜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제 나이 또래들을 보면 친구들이나 아니면 제가 이제 40중반이니까 나이 또래들을 보면 저보다 좀 이제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죠. 첫 번째가 약간 더 이제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 제가 이제 회원분들도 이렇게 많이 관리를 하다 보면은 확실히 예전 같지 않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저 또한 예전 같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고 나이에서 오는 그런 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으니까. 모든 건 또 감소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하나 자신할 수 있는 건 제가 20대 때 근육량하고 지금 근육량하고 거의 비슷해요. 아, 진짜요? 네. 와우, 운동의 강도를 높이셨나요? 아니요, 운동 강도는 오히려 낮아졌고요. 예전보다 중량도 못 치고 하지만 이 꾸준한 운동과 그 다음에 좋은 생활 습관을 갖다 보니 제가 술, 담배를 안 하다 보니까 확실히 제 나이 또래 비교했을 때는 평균치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근데 오늘 테스토스테론 끌어올리는 방법, 운동 2가지 집중적으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네네네. 저는 이제 큰 근육 운동을 하면 맞아요. 그래도 남성분들의 활력에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네네. 맞는 거죠? 맞아요. 맞고 저도 이제 뭐 이 의뢰를 받고 한번 찾아보니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돼 있더라고요. 뭐 연구한 결과도 뭐 이렇게 보면 큰 근육 운동들. 근데 큰 근육 운동이라 하면은 사실은 복합 관절 운동들이 많아요. 우리가 네. 단순하게 이런 레터럴 레이즈나 이런 관절을 하나 쓰는 운동보다도 2개 쓰는 벤치프레스나 뭐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이런 운동이 큰 근육을 발달시키고 심폐지구력을 발달시키고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 남성 호르몬 수치도 올라가고. 자, 골격근 운동을 하셔야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진다는 거는 연구 결과로도 나와 있는 사실이니까 꼭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관장님께서 추천하는 2가지 운동 중에 첫 번째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요, 자, 벤치프레스를 하시면 좋은데 벤치프레스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푸시업을 먼저 하셨어요. 푸시업의 올바른 자세부터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푸시업을 하실 때는요, 바닥에서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도 많은데 그것보다는 약간의 각도 조절을 해서 강도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각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근력이 좀 딸린다 그러면은 이렇게 인클라인을 놓고 이 각도에서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댁에서는 뭘 놓고 해야 되죠? 여기서 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서랍장을 잡고 하시다가 아니면 침대에 모서리 잡고 하셔도 되고. 좀 더 각도가 내려가도 네. 상관없다는 거죠? 아니면 무릎을 꿇고 하셔도 돼요. 네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푸시업 자세에서는 손목 있죠. 손목하고 팔꿈치하고 명치하고 각도가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정면에서 보면 명치를 기준으로 약간 요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흉골이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가슴 근육이 끝나는 부분이니까 흉골이 끝나는 부분에서 한 2마디 정도 위에다가 기준을 삼으시면 좋아요. 네. 벤치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넓이가 중요한데 팔꿈치가요 벌어져도 안 되고 모여도 안 돼요. 그러면 손목하고 가급적이면 수직으로 떨어지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명치 맞추고 자, 뒤꿈치는 살짝 들어서 몸을 스트레이트로 만들고 코어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다 힘을 주고 자, 내려갈 때 호흡 들어 마시면서 내려갔다가 여기서 멈추세요. 자, 그때 중요한 건 팔꿈치가 움직이면 안 되고 고정이 된 상태 그대로 밀어주십니다. 자, 근데 올렸을 때 락이 걸리면 안 돼요. 이 정도만. 그래서 다시 긴장을 계속 줘야죠. 네. 잘못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팔꿈치를 써서 내려가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팔꿈치는 요만큼만 구부리고 나머지 목만 내미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몸을 스트레이트로 만들고 팔꿈치만 구부려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멀리 떨어진 거는 그 흉추에 맞춘 거죠? 가슴, 그러니까 그 끝나는 지점. 그렇죠. 내려가는 부분은 항상 여기. 거기 맞춘 거죠? 여기다 맞추고 근데 몸을 스트레이트. 어딘지 모르겠다 하면 그냥 꼭지점에 맞추면 되겠네요. 대략. 꼭지점은 좀 위험하고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 딱딱한 부분, 흉골이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더 해볼까요? 네. 여자니까 굳이 그렇게 테스토스테론을 높일 필요는 없지만 자, 그립 조금만 넓게 잡고요. 넓게? 좋아요. 네. 그 상태에서 뒤꿈치를 들고 몸을 완전 스트레이트로 만들고 손목이 너무 꺾이지 않게 손목 바로 위에 올라가게 만들어주시고 네. 약간 꺾인 상태가 될 겁니다. 팔꿈치가 90도가 이루어지게 정지. 그렇죠. 그대로 미세요. 좋은데요? 자, 팔꿈치 막 걸지 말고 하나, 둘, 그대로 푸시. 좋아요. 그리고 주의사항이 올라가고 내려올 때 등이 말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천천히 내려가죠. 1, 2, 3. 정지, 그대로 푸시. 할만한데요? 그렇죠. 네, 좋아요. 뿜뿜. 자, 이렇게 푸시업을 하시고
근데 이제 푸시업이 좀 쉬워진다 그러면은 바닥에서 하시면 돼요. 바닥에서. 아, 바다. 바닥에서 한번 해볼게요. 저요? 제가 해볼게요. 네. 선생님 해보세요. 네. 자, 이제 요걸 했어요. 요걸 하니까 이제 쉬워요. 그럼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요. 바닥으로 내려갈 때는 처음에는 무릎을 구부려요. 저처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손의 넓이 잡으세요. 어깨 넓이가 아니고요. 팔꿈치가 수직이 되는 넓이에요. 그 다음에 손목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명치 바로 옆에다가 딱 맞춰주고 일렬로. 자, 복부에 힘을 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와. 자, 시선은 45도 앞에 땅을 보시고 내려갈 때 그대로 팔꿈치만 구부려요. 이런 식으로. 그대로 다시. 자, 호흡은 약간 잠수하듯이 멈췄다가 이런 식으로. 자, 요 자세를 하시고, 요것도 쉬워요. 그러면 당연히 무릎을 펴서 갈 거죠. 이런 식으로 다시. 이런 식으로. 손바닥을 정확히 어느 위치에 놔야 되는 거예요? 풍골이 끝나는 부분 바로 옆에 손목을 요 라인에 맞추고. 손 잡으실 때 벌리지 마세요. 벌리면 손목 부상은 당해요. 이런 식으로 가세요. 요 손바닥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이용해서 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고, 왜냐하면 우리가 벤치프레스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네. 잡고 하죠? 그거랑 같은 원리로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손목이 안 좋다 그러면은 손잡이 있죠? 푸시업 손잡이 있거든요? 푸시업 바 같은 걸 잡고 하셔도 괜찮아요. 2단계는 무릎을 구부리고 이런 식으로. 무조건 일직선이네요. 예, 이렇게. 그 다음에 3단계. 머리까지 일직선. 예. 네. 시선은 45도. 푸시업이 익숙해지시면 결국에는 벤치프레스를 하셔야 돼요. 네. 자, 이제 하체 운동 알려주세요. 자, 하체입니다. 하체. 하체는 스쿼트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스쿼트. 근데 무릎이 불편해. 그럼 스쿼트도 단계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스쿼트는 기본적으로 발 모양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1단계로 버티는 동작을 통해서 하체 근력 강화를 어느 정도 했다면 그 다음 이제 스쿼트 동작이 들어가야겠죠. 스쿼트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허리가 꼿꼿하게 펴진 상태, 내 척추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쪼그려 앉기를 잘하는 게 스쿼트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무릎 아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자세 때문에 스쿼트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릎이 아프니까 이렇게 스쿼트 해야지.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허리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 스쿼트가 안 되시는 분들은 스쿼트를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맞아요.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머신을 쓴다든가 아니면 헬스쿼트처럼 같은 걸 해서 발을 올리고 한다든가. 근데 이 방법을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뒤꿈치를 들어 올리세요. 뒤꿈치, 스쿼트 할 때. 그 얘기가 뭐냐면, 자, 제가 맨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옆모습을 보면 스쿼트 자세를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대로 앉았을 때, 이 자세가 나와야겠죠, 이 자세가. 내 척추가 말리지 않고 펴진 상태에서 잘 쪼그려 앉는 게 좋아요. 자,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유연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이 무릎이 뒤로 빠지면서 상체가 약간 숙여지는 자세가 나오죠. 그러면은, 바벨을 들고 하더라도 이 자세가 나올 거고. 자, 근데 뒤꿈치를 드는 거를 왜 추천드리냐면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뒤꿈치에다 이걸 놓는 거예요. 이렇게 네. 놓고 이렇게 밟아요. 힐을 올려주면 좋아요. 그러면 무릎의 부담이 오히려 덜 돼요. 아니면 수건. 네. 수건도 괜찮고 아니면 뭐 책을 밟으셔도 돼요. 높이가 같은 걸로. 책을 읽어야지 자꾸 밟고. 제일 중요한 게 무릎 방향이요. 발가락 끝이 아니라 이 방향 사이, 이 사이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수평 잡아주고. 자, 내려갈 때는 우리가 이제 스쿼트를 딥하게 들어가자면은 사실은 호흡부터 해가지고 되게 빡세요. 근데 제가 편하게 잡을게요. 내려갈 때 호흡이요. 여기에 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잠수하는 느낌이에요. 여기 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느낌. 그대로. 뒤꿈치를 드니까 조금 더 여유가 생기죠.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스쿼트가 좀 더 수월해지고 허리가 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자세를 용이하게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동작을 하실 때 무릎이 아프다. 스쿼트 하지 마요. 그러면은 사실은 다른 운동을 통해서 이 무릎 관절의 주변 근육들, 대퇴사두근을 발달시킨 다음에 스쿼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그런 방법들은 기회가 된다면 무릎 강화 운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테스토스테론 끌어올리는 방법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저의 남성 구독자분들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해보니까 여성인 저도 해서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네, 같이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젊게 살고 늙지 않는다는 거는
근육량의 확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감소증은 네. 나이 들수록 또 근육을 유지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남성 호르몬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운동해야지 너무 좋은데 제 생각은 또 다른 게 뭐냐면은 몸에 나쁜 걸 하지 말아야 돼요. 맞아요. 운동 안 하는 술 습관, 조금 어쨌든 담배. 술 과음하는 습관, 흡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안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렵겠지만. 네. 저는 제가 근육량이 많다는 생각을 그래도 일반인보다 근육량이 많다는 생각을 언제 하냐면요. 지하철 타고 계단을 2칸씩 오를 때 그러니까 네. 다른 분들은 막 하나 올라가는데 힘들어요. 근데 저는 2칸씩 쭉쭉쭉쭉 올라가거든요. 그럴 때 여기에서 분명한 차이가 느껴진다. 왜냐면 과거에 제가 운동을 안 했을 때는요. 계단 오르는 거 힘들었거든요. 힘들죠. 20대인데도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운동을 그래도 일주일에 2-3번 하다 보니 그 계단 오르는 방법부터 생활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뭐가 됐든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몸이 아파서 나는 운동을 못 하겠어. 안 하니까 아프실 거예요. 나한테 맞는 운동 강도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스쿼트 좋아요. 푸시업 좋아요. 하지만 어깨와 무릎이 아프시거나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무리해서 했다가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가장 기초적인 운동부터 하시고 재활이 필요하면 재활 운동을 먼저 접근하시고 그 다음 이런 운동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단계별로 꼭 운동하세요. 내 몸에 맞게. 네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조댓구알 부탁드립니다. 안녕. 감사합니다.